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을 골로 보냈던 한 카지노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또 골로 보냈는가 더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꺼내보겠습니다. 자, 때는 카지노가 잘 나가던 12, 13년도 정도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외국인 관광객, 카지노 관광객 늘어나면서 파라다이스 GKL이 날아가던 시절이 있었죠.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좀 구질구질하게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절의 시장에 현대 디지털테크라는 그저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얘가 그 종목인데 원래는 셋톱박스 및 케이블 이런 거 파는 회사였고요. 이런 매출 구성이 있었는데 재무제표도 별로 안 좋고 실적도 그저 그런 업체였습니다. 자, 이 회사의 대주주 구성은 전파기지국, 신흥정보통신, 장병건 장석화 등이 있었는데 이 둘은 형제입니다. 이들은 구 전파기지국, 현 와이어블의 대주주이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서준성이라는 사람이 12년 7월에 장애로 이걸 사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장병건만 남고 이 사람들은 다 없어지죠. 얘는 여기서 오히려 늘렸죠. 근데 조금 있다가 장병건 대표이사 사임, 서준성 취임, 결국 회사 판 거죠. 근데 병건이는 이걸 왜 늘렸다가 나중에 이게 팔고 나갔는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 사람은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황우석 테마주 조작했던 작전의 손이기도 하며 그 외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자,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자꾸 주식판에서 기웃대면서 계열사 이용해가지고 장난질하고 이런 분인데 나중에 빵을 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가톨릭 신자라고 막 기부금 전달하고 댕기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회사 팔고 나가는 마당에 뭔가 눈독 들릴 만한 게 있으니까 구질구질하게 막판까지 있다가 팔았겠죠. 구린내가 나기 시작하죠. 주인이 바뀐 회사는 사명을 JB 어뮤즈먼트로 바꿉니다. 뭘 새로 하려는지. 아무튼 새로 온 서준성이라는 사람은 과거 몇몇 회사의 대표이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AK홀딩스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 애경으로 보인다면 이 사람의 의도한 것에 낚인 것이죠. 애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싱 대부인 서순정 프로의 아들인데 제주도에 복합 리조트를 차리겠다. 그 일환으로 인수했다. JB 어뮤즈먼트 시가총액 2,500억 간다.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거창한 사업 계획을 외친 것 치고는 지분의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변동을 했습니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센쇼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이 줄었어요. 자기 사업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자기 지분을 낮출 게 없다는 게 일반적이죠. 지분이 낮은 사람은 책임 경영에 대한 부담이 없기도 하지만 아무튼 기분 탓입니다. 그 대신 다른 주주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박인호라는 사람은 상사 출신인데 각자 대표로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어도어즈라는 곳이 투자를 했는데 일본 자스닥 상장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뭐지? 이런 애가 왜 여기 투자하지? 떡밥이 던져였습니다. 거의 기사도 잘 안 나오는데 투자의 규제인 J트러스트 그룹 회장이 자회사 통해서 직접 결정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BW로 자금을 계속 찍어냅니다. 이 BW 조달이야 정상적인 상황에서 상식대로 보면 회사에 안 좋은 거죠. 야, 그렇게 돈 끌어다가 뭐 할 건데 아까 회장이 하겠다는 카지노 사업이 있었죠. 제주도에 있는 마제스타라는 카지노를 인수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이겠다고 합니다. 우회상장. 야, 이거 진짜야? 검색해보니까 제주도 호텔 신라에 진짜 카지노가 여기다 있는 거예요. 검색하니까 나와요. 야, 뭐야, 실체가 있는 거야? 여기는 중국인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바카라 테이블 대부분 전형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 있는 카지노 업체들 중에서는 중견 정도 되는 매출액이 나왔다는 거죠. 아, 이게 실체가 있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갑자기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100억이 딱 찍힙니다. 이게 뭐야? 시가총액이 800억인데 BW 다 합해도 이거 곱하기 4 하면은 400억인데 야, 그러면은 미친 거 아니야? 본업은 애초에 쓰레기였으니까 이거 순수 카지노에서만 터진 건데 카지노가 POR이 20배 찍히는데 이거 초대박이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도둑들에 출연했던 홍콩 배우 임다라를 데려다가 광고도 찍습니다. 뭔가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할 겁니다. 제주도 1등이 파라다이스 제주였거든요. 근데 얘가 장사가 시원찮아가지고 본사에 합병돼가지고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익률은 1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14년 3분기 사건 때문에 그걸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야, 그럼 파라다이스 애들은 사업을 겁나 못하는 건가 싶지만은 그런 의문은 이내 사라집니다. 그리고 셋톱박스는 구조조정해가지고 이거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 적자도 없어지니까 재무제표 이익 합하면은 더 좋아지는 거 아시죠? 말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통해서 소셜 카지노를 열 거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다 내 거고 이것도 된다 이야기를 하죠. W게임즈가 훤히 잡고 있는 시장인데 얘들이 바본지 아니면 다른 메이저 업체들은 뭘 하고 있는지 싶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꿈을 꾸자. 그리고 마제스타를 흡수 합병하고요.
사명을 마제스타로 바꿉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JB 어뮤즈먼트보다 좀 더 직관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회상장 절차는 끝이 납니다. 우회상장. 그런데 실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15년 내내 적자만 보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셋톱박스 실제로 다 없애고 적자도 줄였는데 카지노가 죽을 쓰네? 그럴 때쯤에 15년 4분기에 한 번쯤 예전처럼 이게 나오긴 합니다.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변명은 간단하죠. 14년도부터 사드 보복 때문에 장사가 안 되네요 말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런 시점에 인위적으로 한 번씩 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뭐 고객 한 놈한테 짜가지고 걔가 이뤄주는 척 하면서 작업한다면은 이 숫자 신뢰할 수 있어? 깐깐한 사람들은 잠시 자신들이 탐욕의 눈을 먹었다는 걸 인정하고 TT합니다. 자, 주가는 두 번 튀었었는데요. 인수합병 당시 그리고 첫 카지노 실적이 보였던 시기 이 두 번뿐이었어요. 이후에는 주가 후루룩 내려오고 주가도 실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BW 들어왔던 분들은 다 진작에 주가 빠질 때 리피싱 되고 나서 나중에 행사해가지고 TT 하셨고요. 투자의 귀재라던 어도워즈는 손실 좀 보고 나갔습니다. 끝난 거죠. 사실 설명을 생략했지만 중간 내내 이 회사는 계속 이상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수차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가 철회했다가 갑자기 쓰레기 상장사를 샀다가 서로 보증서 주고 매각하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서준성은 그 와중에 또 가끔씩 지분을 정리합니다. 이게 파는데 돈이 없는 대주주애들이 보통 지분율도 낮은데 막 샀다가 팔았다가 하죠. 한두 푼에 연연하는 거죠. 보통 그러면은 이제 또 신도들이 실드를 쳐줘요. 야, 주가 떨어지면 싸게 살라고 그래. 그렇군요. 시끄럽던 와중에 15년도에 박인호가 사임을 하고 대표이사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더니 반년도 안 돼서 16년도 초에 서준성과 교체된 대표 모두 사임을 해버립니다. 서준성은 회사의 경영권을 200억가량 NHT 컨소시엄인 곳에 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컨소시엄은 인수를 위해 1000억 가까이를 유상증자로 추가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이 NHT가 뉴하청 국제여행사라고 중국 여행사라는 떡밥을 던지죠. 아, 얘네가 그냥 인수하겠어? 하면서 또 사람들을 낚으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얘네는 자금을 넣지 않고 상장사인 제이스테판하고 세미콘라이트에서 410억가량을 넣습니다. 이른바 이게 NHT 없는 NHT 컨소시엄이죠. 얘네들이 뉴하청에 안 넣는 나머지 600억가량도 나중에 넣어주니 마느니 하는데 개소리고 자기들도 상장 폐지 심사 받니 마니 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400억가량이 들어갔는데 준성이가 180억 갖고 TT 했다는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건질 거 다 건졌다는 거죠. 가지가지 합니다. 중간중간에 생략된 다른 나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제이스테판, A루트 역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 회사의 최대 주주 변경 횟수를 보시면 짐작이 가실 거고요. 얘네가 마제스타에 돈을 넣어준 이유는 여기 있는 놈들 중에 회계사 이준민이라는 분이 있는데 얘가 서준성이랑 쎄쎄쎄 하고 있는 애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회사 돈을 써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미콘라이트 역시 최대 주주 변경 횟수를 보시면 비슷한 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투성이 마제스타는 수두룩하게 대표이사 변경이 있었고요. 사명도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NHT 없는 NHT 컨소시엄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경영을 좀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 이 회사 팔라고 내놨는데 아무도 사겠다고 하지 않더라. 적자도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그럼 상폐되는데 망했네. 뭔가 가정이 이상하지만 그냥 카지노를 팔자. 매각 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J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갖고 와가지고 합병시키고 우리는 이제 카지노 안 하고 반도체 유통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그간 수년간 벌여온 논란 속에서 이 회사가 이름하고 사업 좀 바꿨다고 살아나겠어요? 상장 폐지돼가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구간에서 2년 가까이 거래 정지만 시켜놓고 어차피 상장 폐지시키고면 바로 가야지 이게 소액주주들한테 뭐 쓸데없는 희망 고민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자, 결말을 향해 가자면 매각하겠다고 내놓은 마제스타 카지노는 어떻게 됐느냐. 이 호텔 신라 안에 입점해 있으니 애들이 사지 않을까 이렇게 뉴스가 나오지만 이것도 약간 작업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신문에서 뉴스 하나 따랑 나와 있는데 삼성 애들이 오락오락합니까? 그렇게 살 리가 없죠. 후에 청해라는 업체가 인수를 해갔습니다. 얘가 해서 이제 흑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름을 아람만 카지노로 바꿔가지고 신라호텔에서 나가가지고 지금 롯데호텔로 갔어요. 그래서 이때 또 기사가 나와요. 야, 이거 팔렸다고 컨소시엄 업체들 얘네 둘 주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말 없죠. 팔린 아람만 카지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코로나 터지면서 완전히 골로 가셨습니다. 이 상황을 보아하니까 또 팔리거나 없어질 듯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가지고 이걸 자세히 본 분들 말로는 서준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하청이 실체였다. 얘를 지배하는 애가 이 우성덕이라는 애인데 얘 중국인 아닌 것 같고 얘가 마제스타도 하고 간마누도 하고 이런 거 나쁜 짓 하는데 전문이더라는 심층 기사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짜투리 돈으로 적은 지분으로 껍데기 남은 회사들 인수해가지고 작업친 애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또 나오죠. 뭐 제이스테판, 세미콘라이트 이용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형태로 출자에 뭐 CB에 뭐 출자 이렇게 장난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어디서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볼수록 머리만 아픕니다. 얘들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행동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징글징글하는 친구들이니까 이런 거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십시오. 자, 마제스타 사건은 펄과 쉘의 결합, 우회상장을 미끼로 한 한 건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회상장에 대한 책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거는 제발 보지 말자. 구조도 복잡하고 잘 되는 회사 펄이 껍데기 회사 상장사에 합병을 하겠어요.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진짜 거의 없죠. 뭐 카카오, JYP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스펙이라는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우회상장의 메리트가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펙 상장하는 회사도 추리고 추려서 볼까 말까 하는데 굳이 이런 건 보지 말자. 하지만 나쁜 친구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욕심이 커지면은 이성은 무너지기 마련이죠. 이 밸런스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점은 항상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게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분이 안 된다. 그럴 경우 사람들은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당하기가 쉽죠. 특히나 주식판에서는 좋은 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구리내는 데서까지 굳이 머물지 말아야겠습니다. 뭐가 어렵다, 뭐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 상식적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투자는 디테일에 있다 했는데 작전도 디테일에 있더라. 재무적인 기본 특성들, 얘만 갑자기 왜 이익률이 높지? 1위 업체보다 열등한 업체가 뭔가 이상하다. 대주주는 근본이 없는 이상한 이력에 지분율도 적은데 왜 주식을 파냐? 그리고 증자랑 사채 발행은 왜 계속 하는가? 주주한테 하등에 좋을 이유가 없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의사결정들 왜 주식을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거야? 중간에 이상한 인수합병, 매각, 출자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사명이 왜 자꾸 바뀌고 사업 목적이 왜 자꾸 바뀌는가? 이런 회사를 조심하라는 교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